전 몰랐어요. 제가 예쁘게 말하는지. 너무 가식적인가요? 말하기가 잘 안 되면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조금 더 호감 가는 말하기를 하고 싶다면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생활을 변화시켜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짜뷰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을 업으로 산 지 32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제가 이번에 내 뜻대로 말한다는 것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말에 대한 뭐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말하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고 거의 동굴에 갇혀서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되게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시간을 한 3개월 정도 보냈는데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겠다. 그랬는데 FM대행진을 한 19년 정도 오랫동안 진행을 해서 황족인 분들이 많아요. 황정민 FM대행진을 듣는 가족. 그래서 황족분 중에 한 분이 우리 현대홈쇼핑에서 한번 같이 일해봐야겠다. 그래서 연락을 주신 거예요. 나는 홈쇼핑을 본 적도 없고 홈쇼핑에서 뭘 산 적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혜남 선생님의 이야기 중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완벽한 때는 없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다른 길로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홈쇼핑이라는 곳이 전혀 내가 모르는 곳이지만 한번 해보자. 새로운 나를 발견해보자. 이게 실패한다고 해도 또 다른 길로 이어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드라마 미생에서 제가 이 얘기는 한번 써보고 싶다 하던 부분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오상식 과장은 PT를 준비하던 장그래를 불러 묻습니다. 소리내서 연습해봤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 장그래가 갸우뚱한 표정을 짓자 이렇게 설명하죠. 발표할 때처럼 소리내서 연습해보라고. 눈으로만 읽을 때랑 많이 다르니까. 긴장하면 호흡이 제멋대로거든. 멀리 있는 사람까지 생각해서 소리를 더 크게 내면 숨이 많이 딸려. 만약에 여러분에게 호흡을 할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호흡을 하시겠어요? 1000번밖에 호흡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생 동안. 그러면 최대한 깊이 그리고 오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호흡은 일단 안정돼야 나의 목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좋든 안 좋든은 중요하지 않아요. 4, 2, 4 호흡도 있고 뭐 4, 7, 4 호흡도 있고 여러 가지 호흡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4번을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시고 참아요. 하나, 둘 그리고 다시 내뱉어요. 둘, 셋, 넷. 우리가 보통 기가 굉장히 떠있거든요. 근데 기가 좀 가라앉는, 안정된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발표를 하기 전에 호흡을 좀 안정을 시키고 발표를 하시면 그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또 되게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가 언젠가는 슬기로 전공의 생활이었어요. 그 중에서 한 대목을 읽어볼게요. 넌 착해서 은미의 선의를 고마움으로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세상에, 아니 이 병원에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 보통은 이용해 먹거나 만만하게 본다고. 전공의가 계속해서 이 후배의 일을 감싸주고 후배의 일을 대신해주고 뭐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후배는 괜찮아 호구야 호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선의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베풀고 이런 건 좋지만 그렇게 국민 호구가 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만, 여기서부터는 좀 조심해 주세요 라는 나만의 바운더리를 좀 쳐야 되지 않을까. 격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에게도 나에게 이런 바운더리가 있다는 걸 알리고 나에게도 나를 보호해줄 바운더리인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정민아 마이너스 통장 좀 만들어줄래? 그러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좀 친한 친구의 부탁이기도 하고 알았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잠깐 좀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할게 요런 자그마한 장치? 누군가 부탁을 할 때는 내가 좀 생각해볼게 이렇게 해서 호락호락한 부탁이 아니라는 걸 알리고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런 사회적인 스킬?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화 터미네이터는 아주 어렸을 때 본 영화예요.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과 싸우는 인간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머니 역을 맡은 사라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 딱 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나. 내가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싶은 말을 할 때 그게 사고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야, 너 기분 나쁘겠지만 그럼 얘기하지 마. 그런 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내가 생각할 때 요게 얘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거는 되도록이면은 오지랖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꼭 해야 할 조언이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불쑥불쑥 선을 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 안에서 좀 통제가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아들의 친구를 차에다 태운 거예요. 그래서 우연아, 너 좀 이렇게 멋지게 키가 컸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님도 여전히 예쁘세요. 이렇게 말을 쭉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숨 한 번 쉬고 얘기하면 내가 진심으로 알아들었을 텐데 좀 섭섭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누군가 말을 할 때 의식적으로라도 한 번은 그래도 내 마음을 훑고 내 생각을 훑고 그렇게 나가는 어떤 허스라고 할까요? 이 영화 허는 AI 운영체제와 사람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사랑이 싹트는 그런 영화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AI인데 점점 사람처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뭔가 한숨을 쉬기도 하고 약간의 퍼즈가 있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인 대응이 아니라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요. 뭔가 진심을 전할 때나 아니면 대화를 할 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45분 공부하면 15분 쉬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잠깐 딴짓을 하거나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거울을 보고 다시 한번 그래, 여기까지 다시 시작하자.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계속 달리는 것보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달리고, 이런 게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나지 않는 비결이에요. 프랑스 영화 타인의 취향은 취향이라고는 없는 돈 많은 어떤 사장님의 이야기예요. 우연히 조카가 나오는 연극을 보러 갔다가 거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을 사랑하게 돼요.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 여자의 친구들이 하는 막 미술품을 사들이고 하는데, 그 여자는 자기 때문에 나의 호감을 사려고 내 친구들의 그림을 사줄 필요는 없다고, 이용당하는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카스텔라라는 사장은 아니 내가 정말 그림이 좋아서 사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취향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취향이 뭔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 취향 자체가 뭔지도 모르겠고 내 취향을 뭔가 발현시킬 수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전제품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액세서리에 관심이 있어요? 패션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옷을 입고 나가야 되니까 옷을 사는 거지.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는 계속 물어보거든요. 네가 좋아하는 게 뭐니? 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도 이제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잘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것부터 시작하려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원데이 클래스에 자주 가요. 그러니까 원데이 클래스는 생각보다 특별한 실력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취향을 찾아가서 나와의 대화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벽에 부딪혔을 때, 일이 좀 잘 풀리지 않을 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이렇게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우리에겐 오늘이 또 있고 내일이 있어. 약간의 위로라고나 할까요? 이런 걸 좀 전하고 싶고요. 대화를 한다는 건 남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나와도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거, 그걸 내 속에서 뭘 찾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즘 책 읽는다는 게, 책을 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 책은요, 그냥 제가 편안하게 여러분 옆에서 속삭이듯이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선 요런 팁을 드려요 하는 그런 소소한 팁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100% 나를 바꿀 수는 없지만 2%라도 바꾸면
그래도 숨쉴만 하거든요. 제 책을 그냥 야금야금 읽어가면서 조금씩 생활을 변화시켜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데뷔한 게 2003년이니까 22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가 필요하죠. 글을 먼저 써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엔 입이 트여야 되잖아요. 결국은 무대뽀로 자꾸 해보는 수밖에 없고 누구나 말을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축구는 이행시요. 축구는 구기 종목의 대표다. 제가 할게요. 이 정도면 잘했잖아요. 저 정도 할 수 있어요? 성격이 아주 잔혹해, 아주. 극악무도하고 보니까.